오늘 주제는 꿈을 통해 미래를 향하는 진로, 청소년의 미래 역량 증진을 위한 진로 방향과 과제라는 제하의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미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 미래, 그리고 그 미래는 언제인가? 하지만 언젠가는 올 것 같은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미래는 굉장히 멀게 느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뭔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고 내가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미래에 투입이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오늘날에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가 또는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여전히 미래는 멉니다.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미래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기준들은 굉장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올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소년들 보면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또 정보도 얻고 또 학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생활도 다양하게 해야 되는 이런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마 어른들보다 더 바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준비했던 미래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청소년들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 여전히 모호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는 앞으로 뭐가 될래? 라고 물어보면 꿈은 있는 것 같은데 그 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가 될래? 라고 물어보면 구체적인 직업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뭐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직업이 미래에 어떤 변화로 나에게 다가올지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직업보다는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가치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가졌는가? 그리고 지금의 모습에서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자세는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지켜주고 도와줘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른들도 잘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많은 어른들, 당신의 꿈은 있습니까? 그 꿈을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꿈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우리가 마치 세계 최고 인류인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뽕에 취한 한국이라고도 했습니다. 마치 세계를 지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준비해야 할 게 많습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를 우리가 빨리 지금 말하고 있죠. 기술의 변화는 너무도 급격합니다.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까?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게 좋을까? 이 고민이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열심히 공부만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이 시점이 미래에는 그 꿈과 행복이 다가올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교육의 이 경쟁력, 인적 자원의 경쟁력이 낮을까요? 뭔가 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교육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한번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요즘에 부모님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 취업이 보장됐던 시기, 누가 장담할 수 없는 미래가 되어가고 있죠. 채용 불안, 고용 불안, 이 직업의 미스매치, 이것이 심한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이런 고민이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현장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러한 불안감, 그리고 문과와 이과에 대한 갈등들, 고민들,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을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지금의 공부가, 지금의 학업이, 그리고 미래를 찾는 이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담보해 줄 것인가, 이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자화상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그들의 불안한 미래는 우리 청소년들의 불안한 미래와 투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과 고용의 질, 그리고 경제활동의 포기 문제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청년 대졸자의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미래를 찾고 꿈을 발견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명확한 가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이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시계 없고 거울이 없고 창문이 없는 카지노를 한번 연상을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스스로 돌파구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건가 고민을 많이 해야죠.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자, 이제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와 더불어서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우리가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의 가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맞는 직업인가, 맞는 직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로지원센터나 청소년센터에서 여러분들의 제공해주는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경험이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로 이어지는 그러한 트랙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바로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진로 선택, 진로의 방향, 그 고민 여기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참여한 여러 진로 활동이 나의 미래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미래를 막연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의 미래에 맞는 그러한 성취 동기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꿈꿔보는 사회, 꿈꿔보는 그 시간, 꿈꿔보는 그러한 그 공간으로서 이 김포청소년재단을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미래에 누구보다도 앞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진로직업 교육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김포교육지원청의 진로직업 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잠깐 현재의 학교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학교에는 저희가 예전과는 다르게 저나 부모님들께서 학교를 다닐 때와는 다르게 교육과정이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학교를 보면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경쟁적인 시험에서 좀 벗어나서 자신의 소질이 무엇인지, 자기에 맞는 적성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통해서 진로 경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돌아보면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생소할 수 있는데 그 고교학점제다라고 해서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율과정이다라고 해서 학교의 특색, 지역의 특색에 따른 학교 자율과정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지식 위주의 교과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하고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량을 키우는 그러한 교육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민선 5기로 출범한 저희 경기도 교육청의 내년 2023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잠시 보겠습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의 비전은 미래 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입니다.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저희는 이제 미래 교육을 꿈꾸고 있고 그다음 미래 교육을 설계하고 있고 앞으로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교육의 정책 방향은 5개의 큰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교육 미래를 열어갑니다. 새롭게 열어가는 미래교육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교육 역량을 키워갑니다. 역량 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기교육의 정책 두 번째, 역량 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을 들여다보면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다양화된 또는 에듀테크 기반의 그러한 교육 역량을 키우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학생 발달 단계에 진로교육 다양화다라고 해서 진로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학생들 하나하나의 삶을 설계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 김포교육지원청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계획 속에서 진로직업교육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삶을 설계하는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삶터와 학습을 잇는 지역 중심의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초중고 진로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 중심 진로 진학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학생 중심이 되는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그다음에 저희 김포 지역도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진로 전담 교사가 모두 다 배치되어 계십니다. 초등학교는 진로 전담 부장을 배치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이 진로 전담 교사분들께서 학생 하나하나의 진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진로 표준화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진로의 다양한 프로그램 저희가 진로 박람회라든가 또는 지역과 연계한 이 김포 진로체험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로 캠프 이런 것들의 연계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대학 탐방이라든가 진로 특강이라든가 입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진로 결정을 하게 되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교육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로 전담 교사가 학교 안에서의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간 협력하고 지역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진로 전담 교사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실제 진로 전담 교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아서 향후 이런 부분에서의 더 강화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역 중심의 진로 진학 교육의 강화. 예전의 교육은 학교 안에서의 교육이 중요했다라면 이제는 학교 안에서만의 교육으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과 어떻게 연계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에서의 삶터를 어떻게 읽어주는 교육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랑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앞부분과 동일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성장을 할 때 그 성장의 간극이 없게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새학교 프로그램이라는 특색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삶을 설계하는 진로 직업 교육 강화를 위해서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고교 학점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김포 지역의 다양한 고등학교 현황 보시고요.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저희 김포 지역은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로서 한울타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고의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 오프라인,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 그다음에 지역 연계 교육 과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중고가 연계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집중되거나 또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연계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연계해서 함께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연계적인 사업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지역의 직업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는 기구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진로 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로 체험 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돕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책 사업과 연계해서 진로 멘토링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김포교육지원청의 진로 직업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것, 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 진로지도 그러면 저만 해도 많이 이제 오래전에 공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진학지도 선생님이 계셨지 진로지도라는 것은 익숙치 않았던 거고요. 학교가 하는 것 자체가 진로지도였으니까요. 자, 진학지도, 직업 탐색, 또 최근에는 직업 체험, 직장 체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됩니다.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진학이죠? 아까 댓글창에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인데 대학 갈 생각이 없다라고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댓글창도 봤습니다. 누굴 위해서 하는 공부일까요? 누구의 미래인가요? 제가 대학생들 교육을 할 때 자주 묻습니다. 독립적 사고를 하는 자유인이냐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 동물, 레밍이라는 동물인데요. 집단 자살을 합니다. 개체 수가 늘어나면 자기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집단 자살을 하는 이상한 동물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봤습니다. 얘네들이 왜 이러나. 32가지쯤 있는데요. 무조건 달리다 벼랑 위에서 스톱을 못해서 다 벼랑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개체 수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걸 빗대어 우리는 레밍 효과라고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경향 또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다라고 하니까 또 저렇다라고 하니까 내가 선택하는 진로라는 게 이런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문제는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제가 그래서 또 묻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고. 미국의 한 연구가 있습니다.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67%가 아무런 목표를 설정한 적이 없었다라고 답변했고요. 30%는 목표가 있으나 글로 적어두진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3%가 자신의 목표를 글로 작성해놨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 3%를 조사해 보니 이 3%가 축적한 재산이 나머지 97% 졸업생의 재산보다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목표 설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그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가 있다 또는 자기 생애 경로를 글로 적어둔 바가 있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느냐 너에게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목표가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왜일까요? 부모 품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요? 진학 설명회, 입시 설명회입니다. 누가 와 있나요? 부모님들이 와 계십니다. 누가 진학하는 거죠? 누구의 진로이죠? 부모님의 진학인가요? 어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거 우리 부모들 당연한 거지. 자식들 바쁘니까 내가 대신 가서 진로 그거 내가 들어보고 아이들한테 얘기해야지. 너무 당연하죠. 자식에 대한 사랑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죠? 모든 동물들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다라고만 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거 아니죠. 진로를 선택한다라는 건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삶의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그 삶에서 만족감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항상 계속 선택,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진로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나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로지도라는 입장을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직업이나 또 뭐 행복한 삶의 받침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금전적 이유나 이런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을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당신들 청소년 시설, 청소년 지도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진로 체험, 진로 교육 하는 거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몇몇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표가 다르면 각오와 행동이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 제공 이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제가 관심 갖고 진행하는 부분은 생애 경로의 지지, 경로 지원, 코칭, 또 스스로 반추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들을 그것을 관리해 주는 것들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로 지도라고 표현돼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해오고 있습니다. 국제성취 포상제 운영, 뭐 자료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련활동 인증제도 이런 것도 국가가 인증한 수련활동에 아이들이 참여하고 참여한 내용들을 포트폴리오로 기록해 나가는 과정들이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죠. 잘 되고 있을까요? 잘 안 됩니다. 정보가 부족합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정보가 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진학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서울에서는 시설 내 청소년 활동 참여 내용을 기록하고 그 성장 기록들을 지도자들이 코멘트하고 그 내용을 계속 누가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식에 의해서요. 하나의 예입니다. 아이가 10대에서부터 자기의 삶이 60대까지 어떻게 될 거라 하는 것들을 미리 적게 하고 또 활동하고 자기 활동을 평가 기록하게 하고 이렇게 평가 기록된 것들을 누가 하고 첨부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시설에 쭉 보관해 놓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제 기록을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도록 줍니다. 어디다 쓸까요?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의 성장이죠. 저는 진로를 그 아이의 성장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형태의 지도, 그러니까 구체적인 체험이나 직업을 알려주는 정보보다는 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사회 우리 현재 전환은 뭐 다 알고 있죠, 그죠?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적인 변화로 인해서 우리 미래의 삶은 사실은 지금까지 삶과 너무나 혁신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우리가 피부로 아마 느끼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사회 변화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이런 디지털 기술을 낸 기술 혁신의
발전과 함께 또 사회가 이렇게 좀 기후 위기나 뭐 노령화 같은 또는 유전자 복제를 통한 인간 복제 같은 문제, 그리고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 있는 핵전쟁 같은 이런 인류 사회의 위기에 대처하는 이런 불확실성에 여전히 놓여 있기 때문에 미래 사회는 훨씬 더 지금보다 복잡하고 혁신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혁명 시대를 이렇게 주로 설명하는 몇 가지 단어를 보면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중간에 있는 세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그리고 사회적 학습화 시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미래 사회를 바꾸는 핵심적인 그런 이제 요소가 되겠고, 우리는 이 요소를 잘 공부해가지고 이런 요소를 잘 활용하든지, 이런 요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능력을 잘 분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또 개인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이런 혁명 시대 교육 환경이 좀 변화되는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꼭 진로 교육에서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저렇게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이죠.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우리와 경쟁하는 하나의 새로운 대상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 로봇이 어떤 어떤 노동운동, 뭐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옮긴다는, 정리하는 이런 육체적인 노동을 대신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현재도 인간의 일반적인 지적인 노동력까지 현재 대체를 하고 있는 실조입니다. 지금 현재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뭔가 창의적인 혁신적인 그런 업무 외에 일반적인 지적 노동력까지 하는 모든 직업들은 기업에서 사람을 쓸 필요가 없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2025년을 전해 가지고 뭐 싱귤러리티 시대에 가지고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지능을 어쩌면 초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저는 이렇게 깊이 동의하지 않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로봇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로봇과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인간만의 능력을 찾아서 개발하는 것이 미래의 우리가 역량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것은 우리가 뭐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로봇은 기계적인 학습이지 않습니까? 기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를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봇이 할 수 없는 창의력, 그리고 인간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감성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은 지금 사회는 2010년경에 애플이 아이폰을 발매한 이후에 우리 모든 사회가 초연결, 초지능 사회로 바뀌었죠. 지금까지는 지식의 생산을 누가 합니까? 교수나 교사나 전문가가 생산을 하고 그것을 학생들이 전달받고 나머지 사람들이 소비하는 이런 사회지만, 현재의 구도로 가는 사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식에 대한 독점,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시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갖다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뭐 디지털 리트리시 고유라는데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우리 디지털 사회에 받쳐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2016년도에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최초로 소개한 이 포럼에서 10가지의 능력을 소개했습니다. 미리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 창의력, 감성, 협력들도 했는데 위에 있는 빨간 글씨 세 가지는 전부 다 새로운 어떤 사고력을 갖다 필요로 하는 겁니다. 저를 우리가 창의력으로 했을 때 창의력과 감성 능력, 협동하고 소통하는 능력, 이 정도가 우리 4차 산업시대의 미래 인재에 좀 중요한 능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미래 인재 함량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은 어떨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독서 교육에서 가지고 좀 더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디지털 이런 시대가 되면서 독서교육 자체가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서교육은 앞으로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는 검색할 수 있지만 그런 지식을 융합하는 창의력은 독서에서만 가능합니다. 독서 교육을 절대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이 인간에 대한 이해는 그래서 기술의 최종적인 대상은 인간이거든요.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그 기술의 활용과 차별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창의력과 함께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을 이해함으로써 추가적으로는 자기 성찰이 가능하겠죠. 그럼으로써 자기 주도적인 진로 설계 능력도 함량이 된다. 독서 교육에 대한 강화, 이렇게 우리가 강조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학습 환경을 활용한 학생 중심의 활동이죠. 지금 사진이 저희 학교 1학년들이 제가 태블릿 PC 가지고 학생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검색해가지고 자기 지구를 탐색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인데 앞으로는 이런 학습들이 상당히 많이 공유되고 확산되어야 되지 않을까. 요즘 우리 학생들은 디지털 원주민이죠. 교사들은 디지털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지만 학생들은 상당히 잘 익숙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개별화를 지원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프로젝트 과제를 학습을 통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좀 더 나간다면 우리가 국가적인 지원이 된다면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그런 능력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이 있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여러 가지 많은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있지만 유해한 정보가 많이 생기고 있죠. 이러한 정보를 잘 분별하고 또 자기 자신이 이러한 디지털 능력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전환해서 발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학생들은 디지털 원주민이죠.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40대, 50대, 60대 교사들은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디지털 능력을 위한 연수나 재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요새 이제 교사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이렇게 많이 만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엔잡러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3년 전까지는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 분당에 있는 이후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교육적 실험과 상상을 바탕으로 소셜 임팩트를 주제로 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와서 만들면서 이제 교사와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이제 진로와 직업에 관한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혹은 청소년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게 될 세상은 어떤 전문가는 이제 3년에 한 번씩 직업이 바뀔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평생 동안 30가지 이상의 일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래서 엔잡러로서의 삶을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새 4차 산업혁명하고 실제 교육과 굉장히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결국 인간의 창의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그러한 창의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교학전제 추진 배경에 보면 이렇게 계속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기존의 어떤 대량 생산 시대의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인공지능이 주가 되는 시대에 맞춰서 창의적인 인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흐름이 아니라 실제로 세계 주요 국가의 흐름과 같이 하는 건데요. OECD,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2030, 즉 30년까지 목표를 제시한 것을 보면 앞으로의 교육의 목표는 지식과 기능, 가치와 태도,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혁적 역량, 새로운 가치 창조하기, 긴장과 딜레마에 대처하기, 책임감 갖기와 같은 것이 가장 핵심적인 교육의 요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저 화살표가 OECD가 제시하는 미래 역량 교육이라는 화살표인데 지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과거에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서 벗어나서 지식과 기능과 가치와 태도를 역량으로 성장시키고 그 역량이 액션, 즉 직접적인 수행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교육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량이란 말 앞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역량이 뭘까라고 이제 되게 뭐 능력이랑 다른 점은 뭘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주 쉽게 이해할 때 제가 이 학과의 이야기를 많이 듭니다.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이게 올해 생긴 지 11년째인데 학부모나 학생들이 잘 몰라요. 심지어는 교사들도 잘 몰라요. 근데 거기 보면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배워서 무엇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면서 배운다는 시대. 이게 역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보통 카이스트라고 많이 얘기하죠. 저 카이스트에서도 보면 다 모든 요건들을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업가 정신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인 정신은 아니고요. 보통 앙트러프로너십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는 앙트러프로너십 전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 소통을 하는 아이디어 아티스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죠. 하버드보다도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대학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 미네르바 스쿨은 실제로 학생들의 평가를 저렇게 역량으로 평가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사실 학부모님들 아이들 진로라고 하면 사실 대학 진학이 더 고민되시죠. 제가 그 오른쪽 사진이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인데요. 다 역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죠? 실제로 저렇게 대학은 이미 역량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고요. 아까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융복합학과가 굉장히 이제 10년째 넘었다고 했잖아요. 성균관대학교에서도 그의 성공을 보면서 올해부터 컬처 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런 학과로 전공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수학과를 저렇게 수학과 통계학과 그리고 핀테크학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핀테크학과는 뭐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를 합친 말인데 많이 사용하시는 토스, 카카오뱅크 이런 거에 기반이 되는 기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에 역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량 중심 교육으로 바뀌었다. 역량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앞에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역량은 이겁니다. 지식과 기능과 가치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한 역량을 성장시키고 구체적인 것은 목표, 그러니까 즉 액션을 할 수 있는 실행을 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수행 평가가 많이 늘어나고 프로젝트 수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액션은 도전과 시도지 성공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끊임없는 도전과 시도, 성공이라는 것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전과 시도만 있으면 됩니다. 최근에 또 이런 말씀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공간도 대여해주고 대표적인 게 헤이그라운드나 상상플래닛이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거기서 스타트업을 입주 기업을 선정할 때 공통적으로 두 회사다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유엔의 SDGs 중에 17가지 중에 당신 회사는 어느 가치를 지향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게 몇 주 전에 경기 세울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학생들과 함께 그 수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1시간 동안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미술교사는 아니거든요. 이게 다리2라고 하는 인공지능, 명령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그거를 활용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1시간 만에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참고로 경기세울학교는 공립위탁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공립위탁대안학교라는 건 이제 학교의 중도 탈락 위기가 있는 학생들의 다시 위탁 교육을 하는 기관인데 당연히
뭐 학습 수준은 높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1시간 만에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령어가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저로서는 도저히 제가 훨씬 더 그 친구들도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 친구들의 그림이 훨씬 더 창의적으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명령을 잘 내리는 거죠. 저기 세 번째 줄, 제일 위에 세 번째 줄 그림 보이는 게 뭐냐면 어떤 명령어냐면 밥을 먹는 엄지발가락이래요. 저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그런 명령. 영어 못해도 됩니다. 영어로 명령어를 내려야 되는데 구글 번역기에 다 돌려서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밑에 보면 원숭이 그림 있잖아요. 뭐냐면 알레르기에 걸린 원숭이라는 명령. 그러니까 저희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명령어를 갖고 이런 대단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요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기능보다 가치가 중요해진 시대다. 그것이 역량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치를 디자인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교육의 주요 목표가 될 것이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나의 성장 목표가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로에 대해서 그럼 이제 아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 건가 이게 사실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얼마나 살 건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 플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현대 그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따라갈 거란 말이죠. 지금 인공지능 학과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현재 총 정원 5,300명까지 늘었고 아마 더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과대학이나 학교 전체가 아예 그렇게 바뀌는 그렇게까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뭘까? 사실 이 좀 전에 이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실제 학교에서 교사를 하셨거나 이렇게 교육계 현장에서 쭉 계셨던 분들이고 사실 저는 그렇진 않죠. 저희는 가끔 학교를 갑니다. 근데 교육이라는 게 과연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이 그 대상이 된 아이들이 컸을 때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기능,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수행할 역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렵죠.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 거고 사실 그 이상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시대가 빨리 바뀌고 있고 더군다나 교육의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이렇게 좀 더디게 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분야들은 굉장히 유망하면서도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다시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또 다른 길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라든지 사물인터넷 그리고 그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들 그리고 드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다 연결될 거죠. 사실 이게 뭐 너무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뭐 위키피디아나 유튜브 같은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파악을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룹들 뭔가 이렇게 연관성이 큰 것들을 같은 그룹으로 이렇게 묶은 건데 이런 세상의 흐름들과 나의 관심사, 내가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한다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인생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전 진짜 몰랐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되게 단순하다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꼭 학업과 내가 뭔가 거리가 좀 있더라도 이런 전체적인 사회 흐름 이런 걸 봤을 때 뭐 이런 분야 또 틈새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봐도 될 것 같고요. 인생은 절대로 비교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되게 여러 가지를 종합해야 되겠죠. 뭐 아주 단순하게 뭔가를 정하면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그게 하나의 명사로 정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최소한 문장이 돼야겠죠. 심지어 그 문장에 명사가 빠져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꿈과 이런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것들 또는 잘하는 것들 또 어느 날 친구가 나한테 갑자기 어느 날 넌 이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거 되게 중요한 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조금씩 나의 진로를 찾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학생들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진화한 세대가 맞고요. 저는 이 친구들을 믿습니다. 어른들은 제페토를 돈 주고 배우는데 얘들은 그냥 합니다. 심지어는 무슨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것도 혼자서 그냥 해버립니다. 책 하나 보고. 어른들은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있고 정말 목표는 꿈꿀 수 있는 최대치를 꿈꾸고 그리고 당장 시작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다 같은 이야기였지만 정말 인간만이 가진 따뜻한 어떤 감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역량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행복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위대한 100년을 지금의 학생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